네. 보라제스키 가격을 안 얘기하지 않았네요, 제가. 15만 8천 원. 여기 이제 13리터짜리고 18리터짜리는 19만 8천 원입니다. 네, 1리터에 만 원씩이네요. 리터당 만 원씩. 리터당 만 원. 그 대충 모르네. 네. 리터당 만 원씩입니다. 네. 여러분. 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교보에 오래 계셨어요? 대우 반 교보 반 있었습니다. 대우반 교보반. 예. 대우가 명가잖아요, 명가. 네, 갑오브 갑. 그렇죠. 킹 오브 부킹. 그럼 네. 뭐 합니까 뭐. 망했는데. 망했는데. 그럼 뭐 합니까? 망했는데. 그렇죠. 대우가 미래에서 이렇게 간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대우증권 진짜 뭐 무슨 이렇게 증권맨들의 사관학교 맞아요, 뭐 이런 이제 네. 얘기도 얼핏 전설처럼 듣긴 했습니다만 대우에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교보로 오셨군요. 역시. 예,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다우 0.75, 나스닥 1.5, S&P 500이 0.94%. 그 전날 하락한 부분들 그대로 만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확전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냐, 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또는 달러 인덱스가 안 올라가 튀어 올라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자본시장에. 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에서 휴전 그리고 핵 협상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0.45% 시작을 해서 오전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오후에 다시 좀 밀렸는데 이유는 월가에서는 이제 확전 우려는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지금도 공습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G7 정상회의가 지금 있는데요. G7 회의에서 지금 반도체 얘기가 좀 거론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주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빅테크와 반도체 주도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섹터 자체가.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금요일 날 하루 좀 빠졌었잖아요. 다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67% 올랐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주 독특해요. 지금 미국 시장의 다른 것들은 빅테크들이 최근에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변동성이 줄었죠. 네. 1% 이내로 왔다 갔다 해요. 네. 지금 빅테크들이. 그런데 그렇지 다른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또 하나의 어저께 특징은 AMD가 8.8% 올랐습니다. AMD. 네. 어제 엔비디아가 1.9% 올랐는데 AMD가 8.8% 올랐어요. AMD는 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MI 350, 네. 355 요게 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HBM 쪽에 AMD의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AMD도 좀 잘 돼야지 이게 뭐 좀 경쟁도 하면서 그렇죠. 가격도 좀 내리고 또 네. 납품한 입장에서도 두세 군데 생겨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너무 엔비디아만 독주하니까. 예. 엔비디아 주주 입장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AMD가 8.8%나 올랐어요. 그리고 TSMC도 2%, 델도 한 3.8% 올라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플은 1%, 테슬라 1.1%, 엔비디아 1.9%, 마이크로소프트 0.8%. 이 보시면 이 폭 자체가 1% 전후로 이렇게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제 미국 시장은 빅테크의 변동성보다는 시장이 신고지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조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좀 관망 분위기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보다는 지금 FOMC 회의 결과에 이번 6월에는 점도표가 나와요. 네. 그 점도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시장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1.8% 올라서 2,946포인트, 이제 3,000포인트가 이제
다 달았습니다. 목전에 이제 와 있고요. 일단 어떤 지수례를 바라보고 가면은 시장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일단은 갔다가 내려오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추가로 더 상승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3,000포인트에 이제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터치를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2,650포인트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2,6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세진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선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요만큼이 오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뭐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다 아는 내용들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야, 그거,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 조정을 보이는데도, 조정 폭도 좀 작고, 하락폭도 작고, 이렇게 올라? 라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이유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어제 팔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좀 비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급히 사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계속 그동안에 올라오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도 시장을 뭐랄까요. 좀 둔화시키는, 하락시키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종목별로 사고팔고 하면서 특정 종목, 특정 섹터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3천억 좀 매도인데 지수는 1.8%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강력하게 샀느냐? 국내 기관들이 2,500억 매수해서 금투 매수가 있었고요. 다른 쪽의 매수가 그렇게 강한 부분은 아니었고 개인들도 매수가 강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1.8%라 왜 올라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특정한 섹터나 종목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는 게 시장을 이끌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진짜 몇 년 만에 드리는데 왜 우리가 시장이 약세일 때 매수세 부재, 매수세가 없어 이러잖아요. 네. 지금은 매도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매도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매수가 막 들어오지 않아도 예. 매도세가 그래. 없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예, 있군요. 그렇게 지금 거꾸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제도 하루 종일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유일한 매도세는 공매도입니다. 외국인 공매도. 네. 지금 어제 이 와중에도 하락한 섹터나 종목들이 있어요. 2차 전지도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의 소부장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는 5.3%나 올랐어요. 외국인이랑 1,600억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1.89% 하락했어요. 외국인이랑 3,900억 팔았거든요. 정말 특이하죠. SK 하이닉스가 5% 오르는데 삼성전자 2%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면서 저는 약간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차트를 보시면 이게 SK 하이닉스예요. 일봉이에요. 이 차트가? SK 하이닉스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 월봉이네요. 월봉. SK 하이닉스 월봉이요? 예. 어. 이게 역사적 신고가 자 옛날에 SK 인수하기 전에 가격이 있긴 한데 그거 예. 빼고 이게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면서 직전에 있었던 2020년 보시면 2020년대 팬데믹 지나고 나서 시장이 3,000포인트 넘겼을 때가 여기입니다. 15만 원이에요. 네. 오. 그랬다가 HBM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올라서 신고가를 찍고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사실 한 반토막 났었잖아요. 다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AI랑 반도체 또는 AI 쪽이 약한 게 아니에요. 반도체 쪽이. 그런데 삼성전자가 약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이제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런 반도체 쪽 종목들 중에서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들이 막 떠요. 종목들 중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공매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물론 있어요. 급등하는 종목이 있긴 한데 그런 쪽에는 공매도를 했다가 막 10% 20% 뜨니까 쇼커버가 나타나니까 더 걷다 세지는 거고 그렇지 못한 데는 공매도가 계속 존재해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없는 쪽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더라도 못 가고 있는 현상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전에 마이너스가 살짝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전에 선물을 매도하다가 매수로 좀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상승의 주역은 전력기기, 방산, 조선, 원자력 여전히 이쪽에서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전력기기 쪽에서는 변압기에 이달에 대미 수출이 540% 급증했다는 보도들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유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현지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인프라 대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전력기기에 다시 효성중공업이 13%, LS 일렉트릭이 10%, HD 현대일렉트릭이 6%,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다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어제 방산주는 당연히 떴겠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네. 하나시스템 18%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로토 6% 올랐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 주에서 대표 종목이 선두가 두산 에너빌리티죠. 여기 네. 9%인데 이게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온 거는 17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17년 만에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좀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진짜 강세다라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이 차트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LS 일렉트릭의 일봉 차트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이렇게 신고가 30만 원 신고 가격 하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 1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한 달 반뿐이 안 됐어요. 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락한 종목이 다시 수직으로 원위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게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근데 다시 이거 원위치 했습니다, 지금. 네. 원위치 한 상태에서 지금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그렇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야, 좋으세요? 네, 지금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네요. 이게 네. 이때 반토막을 났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 저도 한번 질문해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랬고 이게 원위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반토막 났다 짧은 시간에 원위치하는 경우는 정말 아주 특이한 게 아주 시장이 강한 거예요 지금. 너무 조금 샀어. 좀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이러다가 이제 확신을 갖고 큰 돈을 넣잖아요. 그때부터 손해난다. 그렇죠. 행복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 전력기기주의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일렉트릭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17년 만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산업이 경험이고요. 바뀌는 느낌이 요즘에 좀 나요. 많이 그렇죠. 나요. 네,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네. 뭐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지금 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오른다는 이유는 그동안에 수개월 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상황은 어제 왜 전쟁 때문에 우려를 한다. 그렇지만 포모 심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이번 이 상승에 참여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종목 찾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늦기 전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만일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대기가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위쪽을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 들어오면 들어간다. 예, 그런 게 있기 네. 때문에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게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가 많이 바뀌는 것 때문에 업황이 많이 바뀐다. 이렇게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국내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삼성전자의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전체 비중이 14.6%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9년 1개월 만에 최저예요. 그동안에 우리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시장이 올라. 네. 삼성전자가 올라주면 시장이 오르고 뭐 이런 얘기들 삼성전자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중이 작년 7월에 비중이 22.4%였는데 14.6%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만 해도 16.2%였어요. 네. 여기 지금 보면 6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45조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2,369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맨날 2,000조라고 얘기했어요. 2,000조 위로 올라섰다 떨어졌다 올라섰다 떨어졌다 맨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2,369조가 됐다는 얘기는 한 15% 정도 늘었잖아요. 그만큼 지수가 오른 거예요. 지수가 그 정도 오른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2,300조 정도를 넘기는 이런 상황이 좀 됐는데 뭐 이거 13일 기준이니까 이제 더 올랐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반대로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니까 다른 건 오르고 시가총액의 비중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지수는 삼성전자일 때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도
비중별로 우리나라를 산다면 이 비중별로 사거든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계속 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4분의 1 됐었잖아요, 그죠? 4분의 25% 네, 그리고 45 하다. 하이닉스하고 합치면은 막 많을 때 35%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14%니 그럼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도 이 비용대로 들어온다면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어떤 게 있었냐면 시장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들어올 거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 비중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패시브 자금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는 삼성전자 스스로의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뭐 이유는 HBM 후발주자로 밀려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71조예요. 삼성전자 2분의 1. 이게 한 4분의 1뿐이 안 됐었어요. 네네. 와. 지금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는 못 오르는데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5% 오르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의 변화로 인해서 전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패시브 자금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규모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들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 움직임의 변화도 네.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시총순위 좀 저는 이제 진짜 자주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이게 네. 한때 진짜 너무 고인물들만 나왔잖아요. 항상 그렇게 했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한화 시스템이니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니 뭐 예. 이런 데들 막 5위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계속 좀 물갈이도 좀 되고 예. 1등도 한 번씩 바뀌고 뭐 이게 3, 4, 5위 막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야지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항상 뭐 급등하는 섹터나 종목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또 한편의 바람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좀 반대의 의견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걔네들이 좀 꽤 긴 시간 좋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2, 30년 이런 거 고인물이지만 네. 적어도 한 뭐 2년 아, 뭐 탄탄하게. 이렇게 탄탄하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 코스닥은 많이 그런데요. 어떤 섹터가 좋아.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좋아. 그럼 반도체가 막 1위부터 10위까지 막 있다가 일단 안 좋으면 걔네 다 빠지고 맞아요. 바이오가 있다가 뭐 이러거든요. 코스닥에서 네. 2차 전지 막 예, 예전부터 2차 전지 있다가 2차 전지 쭉 내려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짧게 1년 이내에 막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은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네. 되면. 그래도 한 1년 넘게 한 2년 정도 가면은 중간에 뭐 차익 매도를 하던 어떤 선택의 기회가 생기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조방원이라고 얘기하는 쪽하고 전력 얘기하고 이런 쪽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사실 작년서부터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좀 넘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뭐 이번 상승에 계속 유지를 하고 한 뭐 올해 말과 그리고 내년 뭐 이러면은 지금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사이에 시황이나 매크로 시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좀 할 여력이 있잖아요. 근데 수급적으로 갑자기 무너지고 이러면은 좀 판단할 여력이 네.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짧지 않게 가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시총이 증가하지만 삼성전자는 떨어지는 시총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시장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못 가는 이유가 네. 설명이 좀 되고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약한 건 오케이.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여드렸고 AMD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뭐 이런 것들 특히 부품 장비들이 요번 실적 보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계속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착 삼성전자를 보면서 갖는 착시 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어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해야 그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계속 약하고 중국이 쫓아온다 그러고 네. 뭐 우리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그냥 섹터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섹터 자체가. 네, 그런 부분들 좀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여전히 이쪽이 계속 롤링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한 데는 계속 약하고 또 센 쪽은 계속 센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더 좋으려면
뭐 소위 빈집이라고 얘기하는 많이 급락했던 데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 네.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스피 시총이 6월 13일 기준으로 2,369조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올랐으니까 뭐 2,400조, 2,500조 근처 되겠죠. 요즘 올라왔겠죠. 그런데 지수는 팬데믹 때 있었던 3,316포인트를 아직 못 갔죠. 아직 3,000포인트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때 시총은 얼마였을까요? 오. 이거보다 낮았습니다. 아 그래요? 오. 이게 우리나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 주수가 많아진 거예요. 네네. 주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코리아 밸류업에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미국은 뭐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잘 보니 걔네들이 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시장 대비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둔화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 속에서 조목 장세를 이루어지는 게 꽤 지금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종목 찾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월가의 자료들을 여러 보시면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흐름을 좀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 좀 볼까요? 예. 네. 뭐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이란에서 미국에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으면 핵 협상 재개할 의도가 있다. 이스라엘에는 상호 무력 공방을 중단하자라는 것을 주변국을 통해서 얘기 좀 해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로이터발 뉴스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카타르, 사우디, 오만 등에 요청을 했고 이쪽에서 그쪽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접하는 보도만으로는 네. 이란이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다라는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영공권을 거의 뭐 지금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제트기라고 네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약간 코너에 몰린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것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중국이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로 이제 전환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제 중국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산업 생산은 약간 줄었고요. 소매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예상이 5.0%, 전월이 5.1%인데 6.4%가 됐어요. 그러면서 요거 발표되면서 어제 중국 시장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꾸 폄하하려고 해야 사실 중국의 지표에 대해서는요. 일단 EU는 보조금 영향과 연휴의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 보조금 영향도 좀 줄어들 거고 연휴가 없어지고 그러면 하반기에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가 좋아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주식시장 전체에 굉장히 호재로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신 뉴스들 하나하나 다 다른 뉴스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MC의 웨이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주문과 매출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으로 반도체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을 했다. AP, 이미지 센서, 뭐 그런 관련, 뭐 MCU도 있고 전력 관리 반도체도 있고 이런 반도체 등의 AGI 시대의 다양한 칩을 TSMC 우리와 협력해서 제작해야 된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수량이 뭐 너무 적어서 큰 의미 없었는데 이제는 매출에 기여할 정도가 됐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뉴스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스카이니스 뉴스 중에 엔비디아가 그 루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루빈은 올해는 블랙웰 그리고 올해 말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루빈 뭐 이렇게 원래 가이드를 제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루빈용 HBM4 샘플용을 일부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약 30%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납품이 시작됐고 가격 프리미엄이 적용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 네. 지금 마이크론이 쫓아오고 있고 마이크론이 지금 여기 쫓아옵니다. 네, 네. 지금 샘플 줬거든요 그쪽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4를 좋은 거예요. 4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HB 제품도 SK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납품하지 않을까. 아 프리미엄 붙은 걸 보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가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악재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HBM3는 네. AMD에 하고 네. HBM4는 언제 한다고요? 수율 인정받는 걸 올해까지 하겠다. 수율 인정을 올해까지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엔비디아용으로는 납품을 거의 하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과 루마니아가 국방산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19일에 루마니아에서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 루마니아 방위산업협회 그리고 양국의 방산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은 다 갑니다. 지금 네. 상장회사 국방산업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또 받아들이냐면요. 유럽이 지금 방산 예산을 급증시켜 놨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럽 진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또 EU 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EU 내에서 하자. EU 내에서 생산하고 EU 내에서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가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그쪽에 그러니까 어떤 물꼬들을 네. 계속해서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포럼을 개최하면서 그 물꼬를 또 한 주기를 좀 틀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방위산업 증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유럽하고 지금 여태까지는 좀 약간 기대감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에 미국이나 기타 아시아나 이런 쪽에 간간히 내용들은 나왔지만 네. 실제로 아주 굵직한 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유럽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뉴스 플로우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기기가 어제 미국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뉴스 때문에 어제 전력기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집행위원회 추산으로 유럽 전력 인프라의 약 40%는 40년 이상 노후화됐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맞아요. 특히 유럽은 탄소 제로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럽이 가장 먼저 전 세계 국가에서 탄소 제로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력망은 당연히 더 네. 인프라는 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전력기기 업계들이 미국에 의해서 유럽에 공략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겠냐 이런 보도도 좀 있습니다. 전력기기가 이렇게 각광받고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옛날 산업 같은 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전력기기, 변전기 실제로 이게 일이 되게 힘들대요. 뭐가요? 그 전력기기 만드는 게 되게 3D처럼 정말 힘들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커다란 철판에다가 커다란 구리선 막 이런 거 감는 되게 힘겨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력기기 같은 것들이 그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계열 그 시기에 많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없어졌던 거고 네. 그 생산기지 다 멕시코로 옮겨놨던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좋은 국뽕이 차오른다. 때가 좀 아니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예를 들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도 있고 세상에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사이클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중에 이제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좀 더럽고 힘들고 하는 일들은 안 하고 고부가 가치의 자본심약적인 산업 위주로만 계속 갔었잖아요. 금융상품 팔아먹고. 예,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점점 그런 데에 또 부각이 되는 거고 네. 특히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7, 8, 9번 뉴스는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뉴스를 제가 좀 자주 전해드린 것 같아갖고 웬만하면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한 내용이면 근데 다른 내용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뉴스도 나오는데 뭐냐면요.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월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결제. 네, 기존의 카드 등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빠르고 수수료는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융회사들은 9번 뉴스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IB기업, 수협 등 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오픈 블록체인 협회 이런 데들이 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겠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죠. 네. 카드사들 좀 안 좋겠네요. 그렇죠. 결제 대행사 그러네. 보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자꾸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우리도 드리는 지금 거예요. 보면 뭐 네이버 페이니 네. 뭐 이런 페이들 또 많이 네. 회사별로 있기도 하잖아요. 결제 시스템 통해서 은행 통해서 결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는 그냥 아예 코인을 그냥 자기네들이 새로 만들어 갖고 예. 그걸 이제 결제를 그냥 이런 거예요 할수 지금. 있게 한다. 근데 그 어디마다 다 코인 예를 들면 쿠팡 코인, 뭐 네이버 코인 뭐 이렇게 다 생기면 네. 그거 다 갖고 있어야 되나? 그것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아닌가? 따로따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쿠팡 코인, 네이버 코인 이게 다 새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들 발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네이버 쿠팡에서 결제하려면 쿠팡 코인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배민 코인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까요?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통합해서 컨소시엄 구성한다는 얘기는 얘네들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은행하고 껴서 하거든요 다. 네. 얘네들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로 축약되겠죠. 처음에는 각자 뭐 이것도 먼저 하고 싶어 하겠죠. 자기네들이.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곳 몇 군데가 남아서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요? 네. 예전에 그 금강제와 상품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금강제에서만 쓸 수 있고 대신 10만 원짜리 보통 한 7만 원에 팔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에스콰이어는 한 6만 5천 원 이렇게 팔았었는데 예. 예. 그래서 자체 할인 받고 상품권 할인 세일할 때 가면 아주 반값이야 반값에 사고 막 예, 이랬었는데. 네. 네네. 뭐 그게 사실은 그 돈 다 제 돈 주고 산 사람이 없는 거죠. 뭐. 그쵸, 그 그래요. 사람들이 바보고. 네. 예, 그래서 금강제와 거기 브랜드가 참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안에 허쉬파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랜드로바 뭐 이런 것들도 다 금강제 안에 브랜드들이 네네. 있어서 지금도 다 있죠. 지금도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많이 줄었어요 진짜. 네. 오늘. 예, 그래서 그 백화점 앞에 있는 구두방 거기서 이제 네. 그 사잖아요. 그건 지금도 다 있는 것 같던데. 지금도 있나요? 네. 아 상품권 있어요? 금강제 저 상품권? 요즘에는 안 상품권 해봐서 사고 잘 팝니다. 모르겠어요. 여의도에도 이제 나가시면 다 있잖아요. 아 상품권 팔아요. 사고 거 예. 제일 할인 안 해주는 게 신세계 상품권. 아, 그래? 네, 왜냐면 신세계 백화점도 쓸 수 있고 이마트도 쓸 수 있고 용처가 많으니까 10만 원짜리 갖고 와서 막 현금값 많이 하시잖아요. 아 거의 뭐 9만 5천 원 막 9만 뭐 8천 원 막 이게 아, 얼마 안 그래요? 깎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죠. 금강은 좀 많이 깎아줬어. 네.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다가 왜? 코인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다. 네. 뭐 8번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력은 있지만 인프라 개발 그리고 제도가 부족한 상태라서 이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아이폰 초기처럼 대중적 도약의 직전에 와 있다. 근데 제가 이 뉴스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 계속 얘기하는데 이를 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자본이. 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게 실제로 우리는 맨날 지금 말만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자본시장 내에 많은 것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자, 과연 어떻게 또 세상이 진짜 궁금하다. 바뀔지 어떻게 나중에 뭐 한 바뀔지. 5년, 10년 후에 그게 너무 일상이 돼서 한 10년 전 오늘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야, 박 이사님 말을 들을 그때 걸 코인 공부할 걸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코인 이야기가 좀 나눠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특히 이제 암호화폐가 좋은 게 네.
예를 들면 내가 미국 가서도 막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굳이 환전 안 해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ATM 기기들이 있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ATM 기기로 그래서 뭐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아, 오신 분이 그래요? 환전소 안 가고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오. 그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 투어 저희가 또 가잖아요. 네. 예, 미국 투어 가실 때도 혹시 그런 암호화폐 같은 걸 잘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쓸 돈을 거기서 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우리나라가 합니다. 되나 모르겠네. 우리나라 분들이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자, 하여튼 미국 투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예. 네, 가족들과 함께 미국의 동부 쪽 아이비리그라든지 네. 아니면 또 뉴욕의 증권의 심장, 세계 증권 시장의 심장 그 그런 데 진짜 한번 월스트리트. 진짜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아니고 모닝 브리핑 아니고 진짜 월스트리트 한번 예,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 단위로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혼자 이렇게 가셔도 다른 분들과 함께 또 네트워킹하면서 그럼요. 보람된 네.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